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을 보면 오래 사신 분들일수록 몸이 유난히 단단해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허리는 곧고 걸음은 느려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드신 것도 아닌데 생활이 안정돼 보입니다. 반면 나이는 비슷한데 벌써부터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진 적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장수의 비결로 유전이나 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래 산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분들은 화려한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이 습관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특히 노후에 접어들면서 그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어떤 분은 팔팔하게 시장을 다니고 여행을 다닙니다. 어떤 분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리하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쉬되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이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부터 방향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장수했던 분들 중에는 중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선택한 운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괜히 하다가 다칠까봐 겁난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 걱정 때문에 시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산 분들의 운동은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이 평생 놓지 않았던 첫 번째 운동은 걷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용 걷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고 억지로 하는 걷기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걷기였습니다. 시장에 가고 이웃을 만나고 일을 보러 가는 모든 이동이 걷기였습니다. 이 걷기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많이 걷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걷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실제 장수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운동을 한 적이 없고 그냥 많이 걸어 다녔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걷기를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운동이라고 느끼는 순간 부담이 생기고 중단되기 쉽습니다. 생활이라고 느끼면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걷는 동안에도 몸을 관찰했습니다. 숨이 차면 속도를 줄이고 다리가 무거우면 잠시 쉬었습니다. 무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걷기가 몸을 망치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노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능이 바로 다리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삶도 함께 좁아집니다. 장수인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라도 걸었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지 않게 조심해서라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걷기 시간이 몸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는 자세였습니다. 허리를 과하게 펴지도 구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너무 아래를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을 향했습니다. 이 자세가 목과 허리를 동시에 보호했습니다. 장수했던 분들 중 허리가 곧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다리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와 장기까지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약으로 만드는 순환보다 몸으로 만드는 순환이 오래 갑니다. 걷는 동안 생각도 함께 정리됩니다. 이 점도 장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몸을 움직이며 풀어냈습니다. 노후의 병은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는 이 마음의 부담을 줄여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래 사신 분들은 걷는 시간을 혼자만의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았고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다리를 썼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이 만족감이 다음 날 다시 걷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의 핵심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매일 쓰는 다리를 매일 쓰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수십 년 쌓이면 수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수했던 사람들은 모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걷기를 평생 이어온 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걷는 시간을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걸어야 한다는 목표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이 태도가 부상을 막고 지속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몸의 신호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무릎이 당기면 멈추고 발바닥이 아프면 신발을 바꿨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속도를 올리고 거리를 늘리다 보면 통증이 생깁니다. 통증이 생기면 걷기가 두려워집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2단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늘 같은 속도 같은 거리로 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안정감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걷는 환경입니다. 헬스장 트랙이 아니라 생활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동네 골목과 논길과 시장길이 운동장이었습니다. 이 길들은 몸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자연스럽게 근력을 만들었습니다. 기계처럼 일정한 길보다 훨씬 안전했습니다. 이런 걷기는 균형 감각을 지켜주었습니다. 균형이 무너지지 않으니 낙상의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사고가 바로 낙상입니다. 장수인들이 걷기를 놓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걷는 동안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이 팔 움직임이 어깨와 등 근육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굳지 않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심장이 편해집니다. 심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가 안정됩니다. 이 안정이 장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걷는 시간대입니다. 아침이나 해질 무렵을 선호했습니다. 햇볕을 적당히 쬐며 몸의 리듬을 맞췄습니다. 이 리듬이 수면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잘 자는 몸은 회복이 빠릅니다. 회복이 빠르니 다시 걷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선순환이 평생 이어졌습니다. 걷기를 특별한 운동으로 여기지 않았던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운동했으니
내일은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듯 자연스럽게 걷고 자연스럽게 쉬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노후의 운동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을 오래 쓰기 위한 준비입니다. 걷기는 그 준비로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했던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결이 있다면 그냥 매일 걸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평범함이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이 꾸준히 해온 두 번째 운동은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나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름도 없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반복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이 몸을 오래 지켜주었습니다. 장수인들은 바닥에 앉는 생활을 자연스럽게 유지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스스로 일어나는 일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계속 쓰였습니다. 이 근육들이 노후의 독립성을 결정합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생활이 급격히 불편해집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변화를 막기 위해 몸을 낮추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이 넘어서도 혼자 살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바닥에 앉아 쉬었다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몸을 쓰지 않으면 쓰는 법을 잊게 됩니다. 장수인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수록 균형 감각도 살아납니다. 균형이 살아있으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듭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사고가 낙상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또 다른 장점은 관절을 서서히 단련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무게를 싣지 않고 자신의 체중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습니다. 장수인들은 무리를 싫어했습니다. 조금 아프면 속도를 늦추고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지속성이 관절을 오래 쓰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의 사용입니다. 바닥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바닥을 짚는 동작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이 동작이 손목과 팔과 어깨를 함께 움직이게 합니다. 전신 운동이 되는 이유입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몸을 한 부위만 쓰지 않았습니다. 늘 여러 부위를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몸의 균형을 지켜주었습니다. 바닥에 앉는 생활은 단순히 운동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몸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일어날 때 더 힘이 드는지 스스로 느꼈습니다. 이 느낌이 다음 날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했습니다. 병원보다 몸의 신호를 먼저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이 곧 운동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했던 동작이 노후에는 훈련이 됩니다. 장수인들은 이 훈련을 일상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고 부담도 없었습니다. 이 운동은 하루에 몇 번이라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반복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평생 이어지게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마음가짐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노후의 운동은 기록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기능을 지키면 삶의 질이 유지됩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나는 일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다리를 살리고 허리를 살리고 삶을 살렸습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온 세 번째 운동은 팔을 쓰는 생활 동작이었습니다. 이 운동 역시 특별한 이름이나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걷고 쓸고 닦는 모든 동작이 포함되었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는 반복이 일상이었습니다. 장수인들은 팔을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팔과 어깨는 가장 먼저 굳어집니다. 어깨가 굳으면 옷을 입는 일부터 힘들어집니다. 이 불편함이 활동량을 급격히 줄입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악순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를 넘긴 한 어르신은 끝까지 직접 빨래를 널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하면 팔이 먼저 늙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팔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기능을 잃는 부위입니다. 장수인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운동 대신 가벼운 반복을 선택했습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팔을 올리면 혈류가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목이 풀리면 머리도 맑아집니다. 노후의 어지럼증이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지개를 켰습니다. 이 기지개가 하루의 첫 운동이었습니다. 팔을 쭉 뻗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폐와 심장을 깨웠습니다. 이후 하루의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손의 사용입니다. 장수인들은 손으로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원 일을 하고 채소를 다듬고 도구를 만졌습니다. 이 손의 움직임이 뇌를 자극했습니다. 뇌는 손을 쓸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장수했던 분들 중 치매가 적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과 팔을 쓰는 동작은 정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집중하고 움직이는 동안 잡념이 줄어듭니다. 이 점이 스트레스를 낮춰주었습니다. 장수인들이 유난히 마음이 단단했던 이유입니다. 팔을 쓰는 생활 동작은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팔을 흔들며 움직이면 몸의 중심이 안정됩니다. 중심이 안정되면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모든 효과가 하나의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운동복도 필요 없었습니다. 헬스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생활을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장수인들은 이를 운동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생활로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가 평생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팔을 쓰는 자세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통증이 오면 멈추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가 부상을 막았습니다. 노후의 운동은 참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은 이 조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몸이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팔을 쓰는 생활 동작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됩니다. 이 반복이 근육을 유지하고 관절을 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보다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수의 질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 운동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팔과 손을 쉬게 두지 않는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이 몸 전체를 오래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운동의 종류가 아니라 태도에 있었습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몸을 오래 쓰기 위한 선택을 매일 반복했을 뿐입니다. 걷고 낮추고 다시 일어나고 팔을 쓰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동작들은 모두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꾸준함이 수명을 지켜주었습니다. 노후의 운동은 젊을 때의 운동과 다릅니다. 기록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기능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 몸을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수했던 분들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았고 대신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쉬되 완전히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균형 감각이 평생을 버티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운동해도 소용없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장수인들의 삶을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늦게 시작해도 방향만 맞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몸을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입니다. 어제의 기록보다 오늘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걷는 거리보다 다리를 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몇 번 했느냐보다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을 바꾸는 순간 운동은 부담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되면 운동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면 몸은 달라집니다. 장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선택은 분명히 장수를 향합니다. 오늘 한 번 더 걸었는지 여부가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 바닥에서 한 번 더 일어났는지가 다음 해를 만듭니다. 오늘 팔을 한 번 더 썼는지가 10년 뒤를 바꿉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운동은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조금 귀찮아도 몸을 쓰는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장수했던 사람들은 이 선택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움직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범함이 가장 강력한 비결이었습니다. 노후의 건강은 병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집안과 골목과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운동은 모두 그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다면 이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장수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였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되 멈추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루들이 모여 몸을 지키고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도 몸을 써주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